안녕하세요. AI 모델이 영어 외에 여러분이 쓰시는 언어에서도 잘 작동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특히 데이터가 좀 부족한 언어들은요. 맞아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 논문 XSNS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제목만 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뭐냐면 AI한테 특정 작업을 가르칠 때 어떤 언어를 선생님으로 쓰는 게 가장 좋을지 이걸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교차 언어 전이, 영어로는 Cross Lingual Transfer, 줄여서 XLT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XLT요. 네, 쉽게 말하면 한 언어로 학습시킨 모델을 그냥 다른 언어에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아, 그냥 바로요? 네, 근데 어떤 언어끼리 이렇게 했을 때 시너지가 날지, 이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간과 자원을 엄청 아낄 수 있겠죠. 와, 그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개발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요. 맞습니다. 이 논문은 바로 그 궁합, 그걸 모델 내부를 들여다봐서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모델 내부를 본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XNS 방법,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존 방식이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게 결국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먼저 그 교차 언어 전이 XLT 개념부터 좀 쉽게 짚고 갈까요? 네. 예를 들어 AI한테 영어로 영화 리뷰가 좋은지 나쁜지 이걸 판단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해보죠. 네네. 감성 분석 같은 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스카잼 한국어 영화 리뷰 분석에 바로 써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XNS입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아하, 영어로 배우고 한국어에 바로 적용. 효율적이네요. 근데 보통은 데이터 많은 영어를 선생님으로 많이 쓰지 않나요? 네, 그게 일반적이긴 한데 근데 항상 영어가 최고는 아니라는 게 이 연구의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래요? 논문의 그림위를 보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문장에서 사람 이름이나 지명 같은 거 찾아내는 작업 있잖아요. 개체명 인식이라고 하는데 네, NAR. 네, 이런 작업에서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특정 언어에 더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특히 라틴 문자 안 쓰는 언어들 있죠. 그런 경우엔 더더욱 그렇고요. 와, 그건 좀 의외네요. 그럼 여기서 딱 질문이 생기네요. 세상에 언어가 엄청 많은데 내가 원하는 목표 언어, 그리고 내가 하려는 특정 작업에 제일 잘 맞는 선생님 언어는 대체 어떻게 찾죠? 기존에도 방법들이 없진 않았어요. 언어 구조가 얼마나 비슷한지 이런 언어학적 특징을 보거나 아니면 통계적인 유사성을 분석하기도 했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법들이 비용이 좀 많이 들거나 아니면 딱 특정 작업에만 효과가 있거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AI 모델이 내부에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전혀 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죠. 아, 모델 속은 깜깜이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 모델 내부를 들여다본다는 게 이 XNS 방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AI가 특정 언어를 처리할 때 마치 우리 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처럼요. 모델 내부의 어떤 연결 부분들, 그러니까 파라미터들이 중요하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왜 활동 패턴 코댓이 모델 내부를 부른다니 비유가 재미있네요. 네, 이 연구에서는 그걸 이제 특정 언어 처리할 때 중요하게 활성화되는 파라미터들의 집합, 이걸 언어블 하위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하위 네트워크요? 그리고 이제 피셔 정보라는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각 파라미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산하고요. 피셔 정보. 좀 어렵지만 중요도를 계산한다. 네. 그런 다음 두 언어의 이 중요 파라미터 집합, 즉 하위 네트워크가 서로 얼마나 겹치는지를 재보는 거예요. 자카르드 유사도라는 걸 쓰는데 아, 얼마나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지 측정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겹치는 정도, 유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두 언어 간의 교차 언어 전이, 즉 XLT 성능이 좋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원리입니다. 와, 그러니까 모델 내부 작동 패턴의 유사성. 그걸로 언어 간 시너지를 예측한다.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근데 이걸 하려면 또 레이블 달린 데이터 같은 거 많이 필요하진 않나요? 그게 또 놀라운 점인데요. 레이블이 달린, 그러니까 정답이 표시된 데이터는 거의 필요가 없고요. 오, 정말요? 네. 오히려 그 작업과 관련된 레이블 없는 그냥 날것의 텍스트 데이터 있죠? 그걸 사용했을 때 예측 성능이 제일 좋았어요. 심지어 위키피디아 같은 그냥 일반 텍스트면 써도 꽤 괜찮은 예측이 가능했고요. 데이터 효율성이 엄청 높네요. 그냥 원시 텍스트만 있으면 된다니. 맞습니다. 그게 큰 장점이죠. 그럼 성능은 어땠나요? 기존 방법들보다 실제로 더 좋았는지 궁금한데요. 네. 결과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5가지 주요 자연어 처리 작업, 아까 말씀드린 이름 찾기 NEI나 품사 분석 같은 거요.
여기서 기존 예측 방법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좋은 선생님 언어를 찾아냈다고 해요. 오, 얼마나 더 정확했는데요? 특히 그 상위 3개 베스트 선생님 언어를 얼마나 잘 맞췄는지 이걸 평가하는 지표 NDCG at 3으로 봤을 때 기존 방법보다 평균 4.6% 정도 더 정확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4.6%면 꽤 의미 있는 차이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게 뭐 XLM 로베르타라는 특정 모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엠버트나 MT5 같은 다른 유명한 다국어 모델들에서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범용성도 있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그 데이터가 부족한 저자원 언어에 대한 효과예요. 아, 그게 정말 중요하죠. 논문 그림 7을 보면 나오는데 15개의 저자원 언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니 무려 11개의 경우에서요. 그냥 무조건 영어를 쓰는 것보다 이 XSNS가 찾아낸 다른 언어를 선생님으로 썼을 때 최종 AI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와, 15개 중에 11개나요? 그럼 영어가 만능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언어를 막 섞어서 조합해서 사용하는 다중소스 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도 최적의 언어 조합을 찾는데 이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단순히 영어만 고집할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선생님을 혹은 선생님 조합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의미는 역시 AI 기술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아닐까요? 기술의 민주화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풍부한 뭐 영어 같은 소수 언어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더 많은 언어 사용자들이 최신 AI 기술 혜택을 좀 더 쉽게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이건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는데도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더 많은 언어 커뮤니티가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렇죠. 또 하나는 AI가 언어별로 내부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 이해를 높이는 단서도 제공해준다는 점입니다. 모델 내부를 보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모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요. 네. 실용적으로는 당연히 더 효율적으로 다국어 AI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XSNS라는 방법은 AI 모델 내부의 작동 방식을 분석해서 어떤 언어끼리 특정 작업을 할 때 궁합이 잘 맞을지 예측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다. 네. 심지어 레이블 없이 원시 텍스트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실용적이고요. 결국 더 많은 언어에서 AI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연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이 언어별 하위 네트워크라는 게 단순히 전이 성능 예측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쩌면 AI가 언어의 문법 구조나 뭐 의미적 유사성 같은 걸 내부적으로 어떻게 학습하고 표현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AI의 언어 처리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언어 간의 보편적인 특성 그리고 또 개별적인 특성들을 AI가 어떻게 포착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통찰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앞으로 더 정교하고 효율적인 다국어 AI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죠. 와, 그건 정말 앞으로 더 연구해 볼 만한 굉장히 흥미로운 방향인 것 같습니다. AI의 마음속 언어 지도를 엿보는 느낌이랄까요?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였습니다.